네, 여러분 교재 이제 74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 우리 08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고급 필터하고 목표값 찾기가 같은 홀더에 있죠. 제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예. 목표값 찾기는 간단합니다. 그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정의를 해주면 목표한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목표값 찾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변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찾는 데 쓰여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점수다 그러면은 평균 점수를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국어 점수는 얼마가 돼야 될까? 이런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만약에 영업부에서 이번에 영업 목표가 가령 이번에는 판매가 8천만 원이 목표인데, 지금 기존의 영업사원 5명은 다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신입사원 1명이 얼마를 해야 8천만 원이 달성되느냐? 뭐 그냥 빼면 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류의 계산이 목표값 찾기다. 자, 그러면은 거기 74페이지에 있는 조건을 바로 보고요. 여기 예제도 2개밖에 없네요. 3개네요. 문제 유형까지. 자, 문제 유형 시트에 가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대여료의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에다가 대여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B11부터 G11이면 어딘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라. 이렇게 범위 주시고 위에 있는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대여료 가로 열고 단위원의 평균이라는 그 항목을 입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타자 하시면 되죠. 대여료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고 의 평균, 이런 항목을 만들어라, 이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다음에 입력한 후 H11셀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그 옆에 오른쪽으로 H11셀에 대여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대여료의 평균.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를 쓰고 테두리를 넣어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여료의 평균을 구한다. 근데 입력 데이터라는 건 이걸 말하겠죠, 이거. 자, 여기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대여료의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여기다 두시고 수직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리콜 AV 하면 에버리지가 두 번째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대여료 데이터 G3부터 G10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완료 하면은 6만이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근데 테두리 넣으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표처럼 테두리가 들어가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위에 있는 글꼴 그룹에 여기에 아까 우리 채우기 없으면 여기서 했잖아요. 페인트통, 여기서 그 페인트통 왼쪽에 테두리 목록 상자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같이 테두리가 들어가요.
뭐 여기만 범위 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만 범위 주고서 모든 테두리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거 다 잡아서 해도 같은 테두리니까. 그것이 여기 테두리 작업이 지시입니다. 자, 이제 목표값 찾기는 그 다음에 나오네요. 평균이 65,000이 되려면, 그럼 이제 목표값 찾기 하고 나면 여기가 65,000으로 변해 있어요. 여기가 평균이 65,000이 되려면 안전 투호의 대여료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내라. 아까 제가 영업 실적 얼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의 영업 목표를 몇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거 원리가 같은 거죠. 여기가 65,000이 되려면 여기 있는 대여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셀 포인트는 어디다 위치해야 되냐면 바로 목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65,000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 셀은 반드시 수식이 입력된 셀이어야 돼요. 수식이 입력되지 않은 셀에서는 이 값이 변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목표값 찾기가 처음 시작되는 셀은 무조건 수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시고 목표값 찾기는 어디 있느냐? 데이터에 지금 우리 데이터 도구에서 가상 분석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표. 이게 다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거기 두 번째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입력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식셀. 제가 시작을 아예 여기서 하라고 그랬죠. 수식이 입력된 곳에서. 이건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작을 여기서 했다. 그러면 여기 찍어줘야 돼요. 예,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값 찾기 할 때는 아예 값을 변경시킬 거 있죠? 결론을 얻을 거 있죠? 평균이 65,000이 되려면 이잖아요? 평균이 65,000이 되려면 변해야 될 값,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 거기가 수식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값을 이제 줍니다. 여기다가 65,000을 찾아야 돼. 65,000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무엇을 값을 바꿔가지고 65,000원이라는 평균을 찾을 거냐 이 말이죠. 문제에서 줬어요. 안전투호의 대여료.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안전투호가 여기 있죠? 대여료가 여기 있죠? 25,000. 여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G6이 숫자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서 이 평균이 65,000이 된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안전투호 65,000원으로 되면서 여기 평균도 65,000이 딱 됐네요. 우연히 일치한 겁니다. 이거는 값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도 2개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또 해봅시다. 자, EX 3하나, EX 31 시트에 가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B11부터 G11 영역을 블록을 지정한 후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단추를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지금 한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8페이지 31번. 그게 EX31이네요. 자,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라. 네, B11, G11 여기까지 병합하세요.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드래그해서 홈 탭에 가서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거기다 타자합니다. 의학 종목의 순이익 합계. 이게 타자 하시고요. H11셀의 종목 분류가 의학인 순이익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뒷섬. 예. 뒷섬은 조건이라는 게 있죠. 아까 에버리지는 조건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뒷섬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구해라고 그랬냐면은 순위 H11셀의 종목 분류가 의학을 조건으로 주라고 의학을 맨 위에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뒷섬을 이용해 볼까요? 네. 자,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시고 H11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DS 하면 뒷섬 보이죠? 맨 세 번째 뒷섬 더블 클릭. 자, 뒷섬, 디에버레이지, 디카운트, 디카운터, get 이런 함수들은 뭐예요? 전부 인수가 3개 똑같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거 몽땅 주라고 그랬죠. 위에 몽땅 필드 반드시 필드를 포함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모두 범위 주시고 필드 포함해서 콤마 찍으신 다음에 필드.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필드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세도 되지만 숫자로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의 합계를 내냐면 순이익의 합계를 낼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D2를 그냥 클릭해 주는 게 더 편하더라 이거. 숫자 3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콤마 찍으시고 세 번째 인수 조건은 입력된 값이라고 그랬어요. 의학 종목. 그러면 저기 제가 이거 D2 잘못 눌렀구나. 순이익 합계인데, 네. 다시 또 지우시고, 여기 E2가 돼야 되겠네요. E2. 침착하게 해야 되겠네요. E2. 자, 콤마 찍으시고,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 C2부터 C3가, 예, 조금 전에 했던 고급 필터의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필터의 그 조건. 자, 그래서 C2부터 C3 범위 주시고 입력 완료하면은 1942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테두리 넣으라고 하니까 쫙 범위 줘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여기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만 줘도 돼요. 네. 아니면 전체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나오죠. 의학 종목의 순이익 합계가 지금 이거죠. 이거 1941. 1950이 되려면 성동제약의 순이익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찾아라. 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이 있는 셀을 먼저 클릭해줘요. 여기 1941을 그리고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 목록을 눌러서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찾는 값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동제약의 순이익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 찾는 값은 여기다 1950을 넣어야지. 1950을 찾는다 이거예요. 이 값이 1950이 되도록 값을 바꿀 셀이 성동제약이죠. 그래서 성동제약이 맨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것의 순이익 825죠. 그 자리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825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1945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확인 누르면 네. 순이익 833이 되고 성동제약이 밑에 순이익의 합계는 1950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자, EX32 셀로 가서 32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B11부터 G11 셀을 병합하여. 네, 병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홈탭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벤처 예상 주가 평균. 벤처 예상 주가 평균 넣어주시고 그 옆에 셀에다가 구하겠습니다. H11셀에 벤처 종목 예상 주가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average 함수를 써라.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DAV 하면은 D-average 하나만 딱 남죠. DAV 했더니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위에 있는 데이터 전부 여기까지 3부 통신까지 콤마 찍으시고, 필드는 예상 주가의 평균이니까 예상 주가가 어디냐, 이거 맨 끝에 있네요. H2 여기 H2 클릭해 주시고, 콤마 조건은 입력 데이터 쓰라고 여기서 또 그랬죠. 예. 조건이 벤처입니다. 벤처. 그러면 이 구분이네요. 구분이 벤처 일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C2부터 C3가 조건이 된다. 크리테리언 조건이다. 입력 완료하면은 9240이 나옵니다. 테두리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범위 주고 모든 테두리. 예. 홈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모든 테두리 이걸 넣어주면 테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찾기 문제로 연결이 되죠. 벤처 예상주가 평균이 12,000이 되려면 M서치의 예상주가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구하라. 네, 그러면 M서치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예상주가 여기 있죠. 자, 셀 포인터는 여기다 놓고 해야 돼. V40 수식 D-average 방금 입력한 곳. 자,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 그대로 두고 찾는 값에다가 12,000 값을 바꿀 셀은 M서치의 예상주가 8,400을 눌러주면 돼요. 그렇죠? 8,400 H3. 네, 확인 2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2,000이 되면서 M서치가 19,440원의 예상주가로 변동이 됩니다. 네, 뭐 목표값 찾기, 네,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하시면 이건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의 정렬. 이 정렬은 오른차순 내림차순 또는 특별한 사용자가 정의해서 정렬하는 거, 이런 것인데, 목표값 찾기는 글쎄요, 실무에서 목표값 찾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저는 수업 시간에만 목표값 찾기 해봤지 제가 업무하는데 목표값 찾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조금 전에 했던 2교시에 했던 거 있죠. 조건부 서식 같은 거. 이런 거 참 기묘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큰 자료에서 딱 어떤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표시해 주는 거 쓸 일이 참 많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이것도 자료가 큰 거에서 우리 것만 딱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급 필터 탁탁 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딱딱한데. 근데 그런 것을 할지 몰라도 이 정렬만 이용해도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정렬. 같은 것끼리 모아주거든요. 그러면 불편하지만 거기 찾아가면 돼. 가나다 순이라든가
숫자 크기 순 이런 걸로 해서 쭉 내려가서 오르락 내리락 스크롤 해가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렬이라는 것은 엑셀 사용자에게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시험을 떠나서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통계의 출발은 정렬부터 시작된다. 아니, 통계라기보다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는 정렬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가나다 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름을 쭉 넣는데 가나다 순. 또 종목을 딱 넣는데 우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찾아보기 쉽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9쪽 정렬. 이 정렬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수업 끝나는 시간이. 메뉴만 설명드리고요.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렬은 데이터에 있고요. 여기 우리가 고급 필터했던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고급은 고급 필터고요. 그러면 이 필터는 뭐냐? 이거는 자동 필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필터도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자동 필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동 필터. 고급 필터보다 쉽습니다. 자동 필터가. 쉬운 것만큼 고급 필터만큼 모든 필터는 할 수 없어요. 고급 필터는 AND와 OR 조건을 모두 하는데 자동 필터는 같은 여러 개 필터에서 할 수는 있는데 오직 AND 조건만 돼요. OR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급은 AND와 OR을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 조건을 아주 복잡하게 어떤 조건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게 고급이고, 요 간단한 필터는 자동 필터에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정렬은 어디서 하느냐? 요 세 개를 쓸 거예요. 간단한 정렬은 요겁니다. 기역, 히읗, 히읗, 기역. 그래서 기역, 히읗은 오름차순, 히읗, 기역은 거꾸로니까 내림차순. 그러니까 문자로 말하면 기역, 히읗은 가나다라, 또 히읗, 기역은 그 역순이 되는 거고, 숫자로 말하면 1, 2, 3, 4 이렇게 하면 기역, 히읗, 그 역순이 히읗, 기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건을 주어서 정렬을 하려면 그 옆에 있는 기역, 히읗과 히읗, 기역이 하나의 표로 들어가 있는 그냥 정렬이라고 하는 요 메뉴죠. 요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로 나오겠죠. 조건을 주어서.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다. 기준이 하나인 경우는 그냥 이걸로,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이라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준이 두 개일 수가 있어요. 기준이 구분을 기준으로 하면서 정렬하는데 그 중에서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높은 거 기준으로 또 해라. 그러면 구분 기준이면서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순서대로 2차 기준을 줄 수 있고 세 번째 기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차 기준, 2차 기준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 줄 때는 이 메뉴에서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은 우리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마 요 뒤에쯤에 부분합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부분합을 하려면은 먼저 무조건 반드시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합에 들어가기 전에 정렬 안 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실수한 겁니다. 부분합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이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렬을 먼저 한다. 이걸 또 까먹어서는 안 되죠. 이게 정렬이 굉장히 기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정렬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